네, 저는 이 대학원을 석사 때부터 3년 동안 오가다가 드디어 연수유직 해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종승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에 있는 금동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박사 과정 1년 차로 들어오면서 연수유직을 하고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 교사 김승호입니다. 올해 박사과정 1년 차입니다. 교사여도 저는 교대 들어갈 때도 좀 정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입학을 했었거든요. 찾다가 여기 일반 전형이 생기고 그러자마자 석사를 지원하고 배우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박사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한다든지 뭐 집행을 할 때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덕분에 뭔가 정책이 좀 현장과 좀 괴리가 있다라든지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고등학교의 주요 정책들로 이제 들어오던 시기에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개선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하던 시점에 마침 충북교육청에서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 파견을 보내준다고 해서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상을 뭐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수상자 자료집에 10년 후에 뭐 하겠습니다에 이 대학원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정책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책학이 그렇게 교육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학 자체도 전공을 하는 대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찾아보던 중에 여기가 유일하게 교육 정책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일반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었던 거고, 당시 이제 교수님들께 사전에 좀 여쭤보니 여기는 좀 더 실무적이고 좀 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다룬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예전에는 좀 단편적인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정책은 이거야 라고 한다면 요즘은 너희들이 정책을 이해하는 게 이 수준이 될수록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이만큼 너희들이 관심을 보여야 이렇게 정책이 바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교사로 근무를 했을 때는 정책이 이제 공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이렇게 공문 문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사실은 그냥 좀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예산을 쓰고 그냥 계획을 하고 이렇게 좀 지내왔었는데 대학원에 와서 보니까 보다 더 정책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해하는 방법을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사 신분을 갖고 있을 때와 지금의 차이를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배운다라는 하나의 제 자아가 존재하는 것 같고, 교사라는 제 자아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를 저는 아직 잘 못 포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디서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조금 만나서 현장의 냄새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성 문제는 충분히 고민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곳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교사의 대표인데 그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표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예컨대 학교 교사가 교육부가 운영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몇 마디 하다가 그건 이렇습니다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구색 맞추기용으로 자문단이 운영되는 건 아닌가?
저라면 세대나 뭐 기본 정보들 가지고 어느 정도 무작위 추첨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설립 구분도 중등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절반을 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평준화 지역이건 비평준화 지역이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원 단체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표로서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저는 무작위 추첨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조금 더 공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어떤 직을 맡는 사람들을 지금처럼 전부 선발하거나 뭐 선출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첨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뭐랄까요, 공직을 맡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식들이 운영이 되죠. 저는 제 소망이 있다면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예비교사분들이 정책 문해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교육청 산하에도 연구소가 많이 설립이 되고 있어서 그런 연구 기관에 가거나, 그렇지 않다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뭐 다양한 연구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현장 교사로서 혹은 교육정 체각을 배운 사람으로서 정책에 대한 해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교사들에게 지금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라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뭐 공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그런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입직 초기 교사에 대한 생각을 제가 19년도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이탈률. 네. 그러니까 임용치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 이 이탈률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결국 좀 성숙한 조직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도제식으로 전수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조직에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커뮤니티를 가끔 보다 보면 들어와서 못해먹겠다라는 얘기들이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분명 아니랬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교사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됐냐 하면서 엄청 좋아져요. 무엇이 이 세대를 좀 바꾸게 했을까? 이대로 가면 교사 전체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도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어떤 갈등이 조금 많았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한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자꾸 문서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법제화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관계라는 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어떤 협력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서 쌓아가는 거여야지 어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는 이제 학부모가 정책에 논의할 때 참여하거나 학교 활동을 참여를 할 때 그런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단순히 어떤 법으로 또는 제도로서 관계 형성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협력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주 저의 오랜 수건 중에 하나인 학교폭력 관련된 문제를 하나 해결을 좀 해야겠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분리하고 심각한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을 나누어서 후자는 좀 교육적 조치를 하고 전자는 이제 뭐 경찰이나 이런 수사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게 가자라는 듯한 대안들은 존재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한 번씩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하나 있고요.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진짜 소박하게 기여금하고 건보료
이 정도만 내줘도 그냥 좋지 않을까. 그냥 많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아까도 이제 박사 내일 발표하시는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선생님 진짜 고민 많이 해보세요. 6개월 이후부터는 진짜 초주금이에요. 상여금이 떨어질 때쯤 힘들어져요. 아쉬운 거는 사실 해외에서 대학원 코스 과정을 밟으면 지원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50% 정도. 근데 국내 대학원을 다니면 지원이 전혀 있지 않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오히려 국내 대학을 해외 대학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 정부가 오히려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기보다는 해외를 오히려 권장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즉, 저희가 석사 파견 제도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제 각 지도교육청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박사 파견자들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시 말하면 교육과 관련된 박사 수준의 학위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대학원이 제일 가성비가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공동연구 수진쌤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곳에도 교사 출신 교수님들 계신데 제가 볼 땐 가성비 정말 떨어져요. 오히려 대학원이 제일 가성비는 떨어진다. 왜냐하면 박사를 첫 번째는 언제 줄지 모르고 언제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될지 모르고 두 번째는 받아도 날 뽑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뽑혀도 급여 테이블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지적 희열을 위해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대학원을 와서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체감도 잘 안 되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싶은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상상으로는 잘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일단 가서 공부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서 경험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교사들이 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에 대학원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좀 더 연구를 하고 뭔가 이제 아웃풋을 생산해내는 곳이지 선생님들은 자꾸 인풋을 넣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박사과정이 되면 스스로에 대한 잣대도 되게 높아지고 기준치도 높아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외부의 기대치도 생기기 때문에 또 마냥 그냥 석사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였더라. 네, 1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네.